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협상에 성공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또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29.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은 28.3도, 수원은 28.2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강한 햇볕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습도까지 높아 밤의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7월 한 달 동안 열대야가 22일 나타나 종전 최다였던 1994년의 21일을 넘어 역대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소방대원들 역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은 잠깐만 입어도 땀이 흐를 정도인데 대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소방대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전 8시 반, 올빼미처럼 밤을 밝힌 소방서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 이송 등 응급 상황이 늘어난 만큼 준비 작업도 더 분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언제든 뛰어갈 수 있도록 꼼꼼한 장비 점검은 필수입니다. 첫 출동은 말벌집 제거 현장입니다. 보호복을 입고 말벌이 가득한 벌집을 지붕에서 떼어냅니다. 자주 하던 일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보호복을 입고 작업하다 보면 어느새 땀범벅이 됩니다. 이게 충분히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제품까지는 아니라서 이게 장시간 활동하면은 많이 덥고 조금만 활동해도 이게 습기가 계속 차니까 많이 더워요. 폭염 속 화재 진압 현장은 평소보다 더 뜨겁습니다. 무거운 장비에 방화복, 뜨거운 화염에 높은 기온까지 더해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폭염 시에 장시간 현장 대원들이 방화복이나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고 장시간 활동하다 보면은 체온 상승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화복을 직접 입어봤는데요. 마치 겨울외투를 입은 것처럼 두껍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 잠깐 입고 있었는데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에 따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더 자주 교대하도록 하고 화재 진압이 길어질 경우 휴식할 수 있는 버스를 투입하는 등 긴급 회복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소방대원들은 사명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더위나 추위, 날씨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 대해 폭염 작업 환경 등을 불시 점검한 결과 냉방시설과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물류센터는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하는 다층식 선반 구조로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 온열 질환 발생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해역에서 난 강진으로 뒤따른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쓰나미는 태평양 건너 멀리 하와이를 지나 미국 본토 서부까지 도달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환자가 누운 침대, 조명, 모든 집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도 의료진은 온몸으로 환자와 장비를 지탱하며 침착하게 수술을 이어갑니다. 강력한 지진에 병원 건물 전체가 흔들렸지만 수술이 마무리돼 환자는 무사합니다. 캄차카 주지사는 의료진의 용기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해역에서 난 강진은 이처럼 건물을 흔들고 뒤따른 해일은 해안 지역을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최대 5m 높이 쓰나미가 덮친 사할린의 항구 도시.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해안선이 사라지고 항구와 건물 등이 속절없이 물에 잠기거나 물건이 떠내려갑니다. 정박해 있던 선박들도 휩쓸려 나갔습니다. 대지진 발생 약 6시간 뒤 쓰나미는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4,000km 이상 떨어진 하와이에도 들이닥쳐 대피령이 내려지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This is about 3 feet, okay? But a wave of water, that means it can move cars, it will throw fences around. If it hits, it can dislodge trees. That's why you just can't be out there. The impact is at great speed. 쓰나미는 하와이도 지나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이미 다다랐고 태평양 연안 중남미 나라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20세기 이후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뒤 화산 분화가 시작됐다고 현지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지구물리연구소 캄차카 지부는 클류첵스코의 화산이 분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붉은 용암이 서쪽 경사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며 화산 위로 강렬한 빛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캄차카 반도 우스트 캄차츠키 클류치 마을에서 30km 떨어진 클류첵스코의 화산이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치쿤구니아 열병 환자가 5,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방정부는 모기 퇴치 작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모기로 모기를 잡는 전법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술에 씻거나 어깨에 맨 기계장치가 굉음을 내며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숲속이나 골목마다 하얗게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하수구 속 가스와 만나 불꽃이 터지기도 합니다. 중국 남부에 창궐한 모기열병 퇴치작전의 하나인데 아이들 눈엔 재밌기만 합니다. 연못이나 개울가엔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 5,200마리를 풀었습니다. 모기로 모기를 잡는 전법도 구사합니다. 华丽巨蚊成蚊不吸血，以植物汁液和花蜜为食，一条幼虫一生至少可吃掉80到100条伊蚊幼虫。 중국 광둥성 12개 도시에서 올해 들어 5,000명에 달하는 치쿤구니아 열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가 옮기는 질환으로 고열과 관절 통증 등을 유발합니다. 从17号晚上那个手啊关节啊都比较痛，就是医院验血嘛。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환자들 모두 경증이라며 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사이엔 전염되지 않는다지만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모기향이나 퇴치제 품귀 조짐도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50만 명이 감염됐던 20년 전과 확산 양상이 비슷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했다는 괴담 탓에 강화도를 찾는 휴가객과 수산물 소비가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구는 해수와 수산물 검사에서 방사능 오염은 없었다며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여름 휴가의 절정기지만 예년과 달리 모래사장에는 텐트와 휴가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변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도 역시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금 시즌이면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펜션협회하고 저희들이 그 논의한 결과 그 실태를 보면 거의 한 35%에서 40%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우젓 최대 생산지인 강화의 최대 어판장도 타격이 큽니다. 북한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지난 6월과 비교하면 7월 매출이 무려 57%나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가를 사시면 강화도에 많이 오시긴 하는데 여름철 이제 휴가철에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수기인 거 감안해서라도 많이 줄었어요. 이에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직접 해수를 채취해 다시 한번 오염 검사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해수와 유통되는 수산물을 지속해서 검사하고 있지만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수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이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직접 해수 채취를 하게 됐고, 우리 국민들 강화 유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 어업인들은 자구책으로 외포리 수산시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괴담을 확산시키는 유튜버를 찾아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한 승객이 기내에서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로 인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 때문인데 해당 항공편 출발이 19시간 반 정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5시 42분 승객 277명을 태우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여객기가 이륙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앉으신 분이 창가 쪽에 앉았는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떨어뜨린 게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이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서치 뒤졌대요.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현지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들을 내려준 뒤 점검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각보다 19시간 30분 지연 출발하게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급한 일정이 있었고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많았고 항의를 좀 하셨다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기내 배터리 과열 화재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프랑스 항공사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기술을 돌려 출발지로 되돌아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된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시작한 글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1,000억 달러, 139조 3천억 원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추가 투자에도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차 백악관을 공식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발표한 건데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과의 무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관세에서 15%로 관세율을 인하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15%가 적용됩니다. 이번 무역협상 타결은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대표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연이틀 협상 끝에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 경제, 산업, 통상수장에 재계 인사들의 측면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고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의 50%, 인도의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중국과는 공정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인상이 이미 시작됐다며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해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던 인도에 25%의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도와 브라질은 물론 캐나다 등 다른 무역 협상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다목적 카드인 셈입니다. So India wa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They had won 175% and higher than that. You know, there's another higher one is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원료를 제외한 구리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공정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상황을 신중히 평가하고 위험을 검토하겠다며 기준 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5차례 연속 금리가 동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검토 중인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연속 동결하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파도에 맞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최근 사임한 이태직 전 회장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김민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직무대행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자 현재 국제냉동기구 총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회장 취임 전까지며 내년 2월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인사들이 참여한 과학기술대회가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는데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점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과학기술대회. 올해는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양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So the topic of interest, AI, defense, dual use of defense technology, agriculture, agri-food, doing dual pilot project, working together on pilot project. 기조연설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전라북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특히 연설 앞부분과 끝부분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림픽 개최 후보지 전북을 언급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몬트리올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양정모 선수가 획득한 곳인데 그 기운을 전북이 받아서 꼭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독일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한국예술단체로는 최초로 창작무용극 고섬섬 공연을 펼치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문화 외교 행사의 첫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과 북미 대륙을 넘나들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글로벌 밑바닥 다지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행선지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YTN 오점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수륙 양용 버스가 부산에서 시험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3월 부산 수영강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정식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바다를 향해 달리던 버스가 멈추지 않고 물로 들어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 버스 앞유리창을 덮칩니다. 버스는 잠시 떠 있더니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국 기술을 국산화해 처음 자체 제작한 27인승 수륙 양용 버스입니다. 방수 성능 검사를 통과했고 물에서 프로펠러가 잘 움직이는지도 시험받은 뒤 운항까지 성공한 겁니다. 기능상으로 이제 그 해상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육상에서도 운행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6회상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과 손잡이 등 내장재를 채운 뒤 칠까지 하고 나면 선박처럼 보건성 검사를 받고 실제 운항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수륙 양용버스 사업자는 오는 12월 부산 수영강 에이펙나루공원에 물로 들어가는 길 슬립웨이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시범 운항을 시작합니다. 정식 운항은 내년 3월이 목표입니다. 출발하면 수영강으로 들어가 4km를 운항하고 다시 무트로 나와 광안대교 등 지상 구간 17km를 달릴 예정입니다. 부산시도 그에 맞춰 안전대책을 점검 중입니다. 보통은 10m, 초속 10m 정도면은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렇게 운행할 예정이고 물을 가르고 무틀 달리는 새로운 버스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7월 3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